마케팅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원래 저는 이제 마케팅을 좀 전공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회사에서 마케팅이라든지 경영, 그 다음에 전략기획에 대한 부분을 제가 총괄을 하고 있는데, 일단 농식품이라는 부분을 원물이든 가공이든 마케팅을 하는 거는 정말 힘든 일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 마케팅이란 거는 포괄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비용과 그리고 많은 리소스가 타게 되는 방식 중에 하나거든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 처음 시작을 2017년에 시작을 했을 때 다른 뭐 그런 보다 자본을 많이 갖고 시작하진 못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상품 기획이라든지 개발 그리고 운영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소요 비용이 제일 컸었고, 광고 비용이라든지 이런 마케팅 비용에다가 저희가 투자를 할 여력은 많이 없는 게 지금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제 온라인 채널이라는 온라인 마켓이라는 부분은 무시할 수 없는 시장이기도 했고, 그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공략하느냐가 첫 번째 관건이었었거든요. 저희가 처음에 시작했던 첫 번의 전략은 저희가 그런 자본적인 부분이 없지만은 스토리텔링이란 부분으로 좀 많이 풀자라는 게 저희 첫 번째였습니다. 실제로 지금 다행히 저희가 볼 때는 그런 소비 패턴이라든지 마케팅, 그 다음에 다양한 판매 채널에 대한 트렌드가 많이 바뀐 게 사실이거든요. 실제적인 얘기로 드리면 기존에는 불과 10년 전이나 했을 때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가 많이 높으셨어요. 어떤 부분으로 어떤 명품이라든지 아니면 메이저 브랜드를 누군가가 사게 되면 그거를 당연히 따라 사게 되고 하는 방식에 대한 그런 소비 트렌드가 많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현재의 트렌드는 이런 SNS나 이런 부분이 많이 소셜미디어가 강화되면서 자신만의 개성이라든지 자신만의 어떤 소비 트렌드, 그런 부분들을 좀 새로운 걸 찾으려고 하는 소비자분들이 많이 생기셨어요. 그런 부분에 맞춰서 저희가 할 수 있었던 거는 제품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꾸준하게 한번 가져가 보자. 원물에 대한 부분 그리고 가공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투명하게 보여드리고, 이 제품에 대한 산지 직송에 대한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하자. 직접 생산자들이, 직접 농부들이 만드는, 임업인들이 만드는 거를 도시에서 바로 받아볼 수 있게끔 하는 게 우리한테는 제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었고요. 그 부분을 마케팅에 접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 이사님께서 상품 기획을 하신 최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먼저 소비자들은 심미적으로 와닿아야 선택을 하게 되는 마케팅 요소가 있거든요. 제품에 대한 디자인을 조금 더 힘을 많이 실었었습니다. 첫 번째로도 제품 그리고 원물에 대한 가공 방식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첫 번째는 저희가 기타 첨가물이나 아니면 합성 첨가물이나 이런 좀 다양한 기타 요즘에 많이 좀 소비자분들이 좀 기피하는 그런 합성 첨가물을 넣지 않는 방식을 저희는 채택을 했고, 원물에 가깝게, 원물의 맛이 좋아야 가공품에 대한 맛도 좋아진다라는 그 귀결 방식으로 저희는 접근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처음에 반응은, 시장 온라인 마켓의 반응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어요. 판매량도 하루에 겨우 하나, 두 개. 그렇지만 이제 저희는 꾸준히 활동을 했었던 첫 번째 이유는 언젠가는 좀 알아주실 것 같다. 그리고 한 명의 그 소비자가 드셔보시고 그 주변에 소개를 하게 되면 점점 이제 그 마케팅에 대한 영역은 넓어지고, 그걸 마케팅 용어로는 이제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바이러스하고 입을 뜻하는 오랄이라는 합성어가 생겨서 이제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우리는 스토리텔링하고 같이 엮어보게 되면, 대추나무는 원물이라듯이 농사는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거든요. 저희가 생각하는 농식품 한반도에 대한 가공식품도 하루아침에 이루자고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하다 보니까 저희 제품을 좀 믿고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그 소비자분들은 단순히 저희 자사 쇼핑몰에만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본인이 가입하신 G마켓이라든지 오픈마켓, 그 다음에 다른 소셜마켓, 그 다음에 메이저 마켓에서 저희 제품을 쉽게 구매하시고 받아보실 수 있게끔 그렇게 편의를 제공하자라는 게 저희 첫 번째 마케팅 전략이었고요.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그런 이제 많은 임업인 분들이나 이런 하시는 분들이 대체 그런 데는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런 마케팅 방식에는 인바운드 방식이 있고 아웃바운드 방식이 있습니다. 인바운드 방식은 어떤 광고물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세팅을 해놓고 고객이나 그런 바이어들이 찾아오게끔 만드는 방식이 있고요. 아웃바운드 방식은 말 그대로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저희 제품을 보여드리고 선보여드리고 맛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을 끌어오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택했던 부분은 아웃바운드에 대한 전략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국내 유명 메이저 식품 박람회라든지 이런 데 많이 1년에 두세 번, 네 번 정도까지 참여를 해서 바이어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소비자분들한테 저희 제품을 처음에 많이 보여드렸었어요. 그 첫 번째로는 저희도 제품이 완벽하게 나오진 않은 상태였었거든요. 근데 제가 많은 임업인분들이나 가공식품 하시는 분들을 만나봤을 때 애로사항 중에 하나가 그런 데서 어떤 좀 큰 이런 딜이나 아니면 계약을 원하시고 가셨다가 아무런 소득이 없어서 오시고 나신 다음에 되게 많이 실망을 하셔서 그 다음부터 안 나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저희는 매년 국내 박람회를 4회 이상 나가고 있거든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저희가 가진 모든 신제품이나 기존의 제품들을 소비자분들이나 바이어들한테 선보이고 그 다음에 이게 정말로 트렌드에 맞는 상품인지 우리가 하려고 하는 마케팅 전략이나 상품 개발의 의도가 실제로 소비자분한테 맞아 떨어지는 제품인지를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처음에는 100g 단위의 대추 칩을 저희가 선보였었는데 많은 소비자분들이나 그 다음에 바이어분들 그 다음에 기타 이제 관계자분들께서 용량이 너무 많다. 한 번 열었을 때 다 먹지를 못한다. 그 말은 소비자들의 니즈 자체는 소포장에 대한 니즈가 제일 강한 트렌드로 옮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거를 50, 그 다음에 30,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상 추후에 나올 제품들은 10g 단위 더 소량으로 제품으로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해서 이제 디벨롭을 계속해 나가고 있고요. 그런 온라인 마켓에 입점을 할 수 있었던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스토리텔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스토리텔링은 저희 이제 최덕현 회장님, 농업만 20년 이상 전문을 하고 계시는 분의, 그리고 저희 회원분들, 한 150분 정도의 그 대추 농사를 하고 계시는 회원분들이 어떻게 농사를 지우고 어떤 방식으로, 그러니까 소비자분들이 어떤 이 제품을 드실 때 이 제품은 어디서 오는 거며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회사가 우리가 만드는지 그거를 그 하나의 스토리텔링으로 보여주는 과정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좀 소규모의 그런 온라인 마켓이라든지 대규모의 온라인 마켓에서도 저희 제품이 입점해서 판매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좀 하나의 처음 스타트부터 엔드까지에 대한 모든 이야기들을 조금 끊임없이, 그러니까 누수 없이 이렇게 스토리텔링으로 얘기를 해서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이런 온라인 채널이나 온라인 마켓 같은 경우에는 우죽순처럼 많은 채널들이 생겨나거든요. 잘 되는 곳은 정말 잘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안 되는 곳은 안 되고 있지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할인을 하면 판매량은 늘어나는 건 정설이거든요. 그래서 소셜 마켓이라든지 오픈 마켓 같은 경우에 할인 경쟁이 되게 치열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첫 번째 기준은 할인을 많이 하지 말자. 저희가 아무리 힘들어도 저희 제품을 할인을 하지 말자. 그 첫 번째 이유는 저희는 생산자 기반을 중심으로 가는 회사이기 때문에 생산자분들이 그만큼 수익에 대한 부분을 보장받으셔야 되는 게 맞거든요. 만약에 저희가 가공을 하고 저희가 직접 직계약을 다 하고 수매를 하지만 할인을 해버리는 순간 어떻게든 소비자분들한테도 피해가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생산자분들한테도 피해가 가게 되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할인이란 거를 좀 지양하고 그렇지만 대부분 우리는 품질이라든지 그다음 상품에 대한 부분 본질에 좀 집중해서 가자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실제로 저희가 중국이라든지 다른 쪽에서 저희가 많이 진행을 타오바오라든지 그런 직구에도 저희가 판매를 했었는데 실제로 중국에도 대추가 많지만 저희 제품에 대한 판매량이 그렇게 나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앞으로는 추가적으로 이제 해외 시장에 대한 온라인 마켓도 조금 더 진행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새롭게 가공식품이라든지 농식품을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온라인 마켓을 접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팁을 먼저 드리자고 하면 먼저 제품에 대한 촬영 이미지들이 제일 필요하시고요. 본인 제품에 대한 메인 제품을 하시는 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본인이 갖고 계시는 제품을 다 올리시길 원하세요. 근데 그러다 보면 대부분 농식품이란 그 제조업이나 이런 부분 하시는 분들은 혼자 다 하셔야 되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생산부터 개발, 기획, 운영, 마케팅, 회사 경영까지 혼자 다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키 아이템, 하나의 스테디 아이템을 정하시는 게 제일 베스트이고요. 그 제품을 가지고 상품 촬영, 그 다음에 상세 페이지 제작, 그리고 나서 본인한테 맞는, 본인 제품에 맞는 타겟을 세그멘테이션을 하시는 게 제일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런 마케팅 전략에서는 이제 STP 전략이라고도 하긴 하는데, 내 제품이 어디에 제일 잘 팔릴 것 같은지를 사전 조사를 먼저 해보시고, 같은 시장에 어떤 제품이 어떤 가격으로 먼저 나와 있는지, 그리고 저희 제품이 다른 제품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강점이 있는지, 이거를 먼저 모두 이제 인지를 하시고 기획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온라인 마케팅을 진행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온라인의 마케팅은 온라인 채널에 팔 수 있는 창구를 먼저 세팅을 해놓고 그 다음에 마케팅 활동을 해야 이게 소비자분들이 구매를 전환이 되는 거지, 그 전부터 어떤 마케팅 전략을 먼저 시작하시는 거는 저는 지양을 하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사실이고요. 일단 다행히 그 정부 이제 지자체라든지 아니면 그 다음에 정부 산하에서 농업기술센터나 이런 쪽에서도 온라인 관련해서 온라인 판촉 지원에 대한 그런 정부 지원 사업들이 정말 많으세요. 예로 들면 이제 임업진흥원도 있고, 그 다음에 각 지자체에서도 이런 다양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들의 첫 번째 해드리는 지원 사업들이 본인 그 사장님들의 제품을 촬영하게 해주는, 촬영 지원 사업이라는 게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상세 페이지를 제작해주는 정부 지원 사업도 있습니다. 그 안에 이제 그 비용을 사장님들이 이제 그 태우시는 비용들이, 소비하시는 비용들이 정말 많은 비용들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불필요한 비용들. 그런 부분을 지원받아서 좀 더 손쉽게 들어갈 수가 있고요. 또 임업진흥원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지자체에서 G마켓이나 아니면 11번가 이런 오픈마켓이나 아니면 큰 마켓, 온라인 마켓하고 MOU를 맺어서 정기적으로 뭐 설 시즌 기획전이라든지 아니면 명절 기획전이라든지 아니면 시즈널 기획전이라는 부분을 항상 행사를 하세요. 그런 부분에 같이 들어가시는 게 제일 좋으세요. 그런 부분에 첫 번째 들어갈 수 있는 이점으로는 수수료에 대한 인하율을 보장받으실 수 있으세요. 기본적으로 온라인 마켓에 대한 농식품이나 가공식품에 대한 수수료가 10%에서 12%, 14% 내외라고 보시면 수수료 보장을 해주는 사업들도, 정부 지원 사업들도 있고, 그 다음에 광고에 대한 부분을 태워주시는 정부 지원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활용을 하셔서 제가 볼 때는 초창기에 너무 많은 큰 욕심을 가지지 마시고 1년차, 2년차, 3년차 이렇게 계획을 세우셔서 나의 제품이 계속 그 안에서 보이게끔 해주는 전략을 보여주시면, 이 농식품이란 부분은 소비자분들이 계속 꾸준히 드시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 댓글이라든지 리뷰 이런 게 쌓이게 되면 자동 노출이 선행 노출이 될 수 있는 구조가 로직이 그렇게 잡혀 있는 시스템들이거든요. 그래서 꾸준하게 하시면 정말 말 그대로 처음에 그 첫 술에 이제 배부르시지는 않으시겠지만 하나하나 판매량이 늘어나실 거고, 그 다음에 본인의 제품을 조금 더 널리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아요. 네이버 팜스토어라든지 네이버 스토어 같은 경우에도 직접 한번 만들어 보시고 직접 한번 세팅을 해 보신 다음에 직접 한번 상품을 등록해 보신 다음에 이게 왜 안 되는지를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정부 그 지원 사업들이나 컨설팅 지원 사업을 같이 연계해서 왜 내가 할 때는 이렇게 힘들었는지, 그리고 이거를 대행으로 해주는 그런 정부 지원 사업을 같이 편행하셔서 조금 더 성과를 만드시는 게 제일 빠르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